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냈는지 앞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오늘은 뉴프렉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9시 1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FPCB 관련주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도 항상 연관성을 가지고 가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3% 정도의 급등세 갑자기 연출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멘토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뉴프렉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인다라고도 하셨었는데 오늘 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시세가 왜 나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메타의 오라이언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거 메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공개를 하고 나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출시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이 더욱더 올라간다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졌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FPCB, 이쪽이 뭐냐라고 하면 플렉시블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기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안경이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FPCB 관련 기업들도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기대감으로 쌓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로 보면은 지금은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한 차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매물대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 바닥권에서 샀던 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신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쌍바닥, 여기서 바닥을 다졌고 1차, 2차 다지고 나서 W 패턴을 만들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차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닥을 다 잡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큰데,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정말 이쁜 차트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노려보자, 지금 추세가 안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진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AI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만 들어가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6,000원 이하 5,900원까지 한번 손절을 잡고 한 위로는 한 7,000원 이상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 쪽으로 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AI도 진입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프렉스 계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뉴프렉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라이언이 공개되고 나서 시세가 분출됐던 바가 있지만 지금은 살짝 눌림목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죠. 이렇게 참 AI 시스템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것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그날 장에서 기가 막히게 선별을 해냅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장중에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LK 삼양 한번 만나보시죠. 카메라 렌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LK 삼양이 오늘 장에서는 AI 시스템이 9시 5분경에 장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바로 포착을 해줬죠. 이와 관련해서도 또 멘토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LK 삼양이 갑자기 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한 21%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길래 이렇게 급등세가 나온 걸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괜찮은 종목이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꺾였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 작년에 적자였는데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까지도 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학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앞에 교체하는 렌즈나 이런 부분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하드웨어가 먼저 만약에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먼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먼저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상승세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AR, VR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렌즈 공학 기술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K 삼양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는 1차적으로 한번 수익을 실현하자. 3,000원 구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700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3,000원까지 조금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2,800원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까도 실적을 말씀해 드렸는데 실적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적자가 났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거를 보면은 적자나 이랬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계속 흑자를 나타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연도 분기 실적을 봐도 흑자였던 부분 물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쌉니다. 아직 올라갔지만은 바닥권에서 올라갔지만 아직도 천억대 있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작년에 좀 적자였지만 재작년에 실적을 돌이켜 본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100억 이상까지도 영업이익을 찍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영업이익이 정상화가 돌아온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도 안 이상할 정도로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들어온다면 그때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LK 삼양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있게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데 멘토님께서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이 LK 삼양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접근을 하셨다면 또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라이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하드웨어 이렇게 시제품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 단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멘토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과 관련해서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되는 게 이상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워낙 크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기회가 찾아오겠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정호 멘토님의 꼼꼼한 이런 전략들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 통신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의 앞으로의 향후 전략들을 다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도 저희 방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참 똑똑하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LK 사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9시 5분경에 포착을 해냈기 때문에 그때 포착 시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한 17%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한번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저희 방송 끝날 때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 샵 3989번으로 서둘러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포착된 종목들 중에 네오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분출될 때 꼭 한 번씩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도 5% 정도의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한번 멘토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네오셈은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괜찮을까요? 네오셈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CX에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뭐 HBM 그리고 CXL 이쪽은 어느 정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너무 힘들게 가도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반등세도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HBM은 조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괜찮은 심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HBM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이 조금 짙은 CX에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 다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었잖아요. 이 네오셈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CX에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한 종목은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이 종목을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커요. 이 종목도 아까 뉴프렉스 차트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권을 돌파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상승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거를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죠. 그 다음에 주가는 어느 정도 행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행보는 여기서 가격대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뭐 20% 30%가 올라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권에 들어갔던 물량들은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특정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지켜준다는 거는 매수세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가격대 11,000원 이상을 지켜주고 있고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네오셈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CX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HBM 관련해가지고 올랐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많이 과거에 기억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X에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 종목들도 HBM이 100% 바닥권에서 100% 200%가 올랐으니까 이 종목도 못해도 50% 100%는 오를 거야 라는 시장의 심리가 있는 만큼 네오셈 이 종목도 한 종목 정도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주춤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이 좋지 않냐, 또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 희비가 항상 엇갈리는 모습을 본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HBM 그리고 CXL과 관련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멘토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CXL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미약하지만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면 11,000원 라인을 유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이 네오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전 고점까지를 노려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짧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번씩 시세가 분출될 때 수익을 좀 챙겨나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작정 뭐
무작정 중장기를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면 손절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테마 순환매나 이런 분이 빨리 오는 만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바닥을 다졌냐 안 다졌냐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이 도래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CS에 관련해 가지고 SSD 검사 장비는 어떻게 보면 네오셈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라고 여겨지는 시장이 심리고 있고, 가장 CXL 관련해 가지고 A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각광을 받았던 종목은 네오셈이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모아가다가 14,000원 정도, 이때가 좀 저항대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때 부분에서는 좀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전략,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또 들어가는 전략,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져 있고, 손절은 10,000원 정도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기다림은 해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워낙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오셈과 관련해서도 짧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이런 추가적인 전략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토님의 꼼꼼한 전략 내가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이 어려운 장을 멘토님과 함께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흐름을 바꿔서 바이오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가장 늦게 포착을 했죠. 9시 2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슈가 부각될 때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3% 정도의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멘토님 오늘 장에서 코로나19 관련주, 바이오주들이 다 같이 오르니까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종목들의 특성을 보면은 한 번에 급등세가 나올 때 쭉 올라갔다가 주정도 세게 들어갔던 모습세가 나와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도 지금 과거에 올랐던 때보다는 지금 상승세는 많이 더디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1차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한 1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되게 많이 꺾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보자.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던 부분이 나왔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를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6%대가 넘는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그 다음 플랜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조금 더 올라도 저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워낙 시총이 작기 때문에 4,000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은 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워낙 이 코로나 진단키트나 아니면 원숭이 두창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진단키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회사들 원체 수익을 많이 봤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코로나는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이랬던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코로나 진단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 출근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격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를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격리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감기구나 코로나구나 코로나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과거처럼 익사이팅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부분도 국내에 좀 들어오고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보자. 오늘 장에 신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이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하면 또 변동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등락이 큰 종목이기도 하니까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참 까다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종목일수록 AI 시스템의 힘을 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시스템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라도 수급이 들어온다면 확실하게 포착을 해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AI 시스템을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포착했던 종목 중에 5가지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신석재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트럼프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6% 정도의 시세 분출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정말 장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는데 현재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멘토님이 일신석재 트럼프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쪽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부통령 관련해가지고 토론회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조금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선 테마, 미국 대선 테마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여력은 있지만 이제 10월 말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심리가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는 조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또 나와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을 다지면 한 번씩 상승세는 나와줬어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주고 다지고 올라가주고 이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한 2주 정도 어떻게 보면 해리스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좋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 트럼프 관련주인 일신석재는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우상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해리스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누구 하나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 지금은 약간의 2% 차, 3% 차의 2등이지만 이거는 쉽게 어떻게 보면은 1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두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 장 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트럼프 지지율 관련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일신석재가 갭 뜨고 나서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세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시가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세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는 해리스 관련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주를 보자. 왜냐면 이게 지지율 격차가 역전이 될 때 관심주들,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제일 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우리가 계속 1등일 거야, 1등일 거야, 해리스 관련주들이 1등일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수익률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해리스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던 거는 대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컸지만 대마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꺾이고 실질적으로 이젠 대선이 어떻게 보면 코앞까지도 오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보다는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올라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관련 쪽에서는 이 일신석재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테마가 좀 꺾이고 한 차례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테마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재건 테마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방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